오늘 또 아마 그런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호남 쪽에 공장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곧 발표를 한다고 그러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보면 이게 지금 여당 지금 전당대회용 아니냐.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김민석, 정청래 등등 하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이 호남 지역에 이게 대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당원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김민석을 좀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쫙쫙 주장들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그 대의원 표가 가장 많고 이게 또 수도권에 있는 표심하고도 많이 연동이 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호남의 어떤 부분 지역 균형 발전의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 시기에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집적이 돼야 되고 그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용인이나 몇 군데 이제 클러스터 조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특정 지역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집중돼야 되는 이유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최근에 또 그 주요 기업 오너들을 불러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것도 이정 회장 만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과 지금 같이 연결되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특정 지역에 쏠리는 게 아니라 전체 전국적인 측면을 다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과연 다른 지역의 반감이라는 것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하는 건지 정책에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근데 이 중요한 국가 대사화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을 과연 정치적 이유로 했을까 싶은 그런 솔직히 걱정과 우려도 있지만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이유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권에 지금 주류가 어디냐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우리다. 아니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친문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세력과 우리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력이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으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사생결단식으로 하는 그럼 우리가 주류다. 너희는 아니 우리가 새로운 주류다. 이 주류 논쟁에서는 절대 한치 양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아마 이 주류 논쟁은 역대로 어느 정당이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만 특히 이 주류의 문제는 당권도 있고 대권 후보로 가는 길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요새 모든 유튜브 방송 제가 생전 못 듣는 격렬한 용어도 많이 나오고 이게 지금 집권 1년 차 이제 지났고 2년 차인데 아시겠지만 2년 차에 이렇게 당 내부가 사생결단처럼 싸운다?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나경원 안철수 이분들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등등 해서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해서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섰잖아요. 사실 그때는 그게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여당을 보면 그래서 어제 정청래 대표의 출사표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꽤 좀 열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끝나자마자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도 심상치 우리가 지향하는 노선은 주류는 이쪽이 주류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만났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친문 세력과 함께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친문을 갖고 있는 아마 핵심 당원들이 결국 우리는 밀 것이고 그건 이제 당원 투표제를 바꾸면서까지 그 부분에 대한 정지 작업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대표가 그 역할을 하라고 해서 칼자루 치고 있는 거니까요. 과연 그 부분에서 과연 그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몇 분들이 공천을 안 했지만 픽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후보들이 과연 그걸 엎을 수 있을까? 저는 참 그런 부분에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만 당대표가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정 의원께서도 오랫동안 정치를 잘 보셨기 때문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진짜. 전 선거 결과는 표를 까봐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다는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 전대에서 플러스가 될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들이 아마 저번에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를 할 때 추미애 후보가 될 때 상당히 놀랬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결선까지 가리라고 봤는데 1차에서 그냥 끝났죠. 원사이드에 끝나버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피간 몇 사람도 있었는데 네. 아예 결선에도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죠. 한 주는 상당히 못 올라갔죠. 충격적이었을 네. 겁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듣는 얘기는 그게 상당히 충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표를 가보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왜 정청래 대표가 나름 여러 가지의 불리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전에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지사 경선을 되는 과정을 그래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유튜브 선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뭐 옛날처럼 무슨 뭐 대의원 뭐 등등 있어서 표가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아니라 네. 다 1인 1표제고 네. 의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영향 미치는 게 이제 김어준 씨, 네. 뭐 이런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이 송영길 의원도 불러서 네. 만찬도 하고 네. 또 지금 갑자기 호남 지역에 지금 뭐 지금 반도체 공장 세운다 그러고 네. 뭐 등등 이런 거 다 하는 이유가 보면 네.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도 느낄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추미애 이기는 것도 보면 그렇고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지금 막 폭탄을 터뜨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지나친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네. 눈에 보일 정도라는 게 조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김민석도 이 후보가 좀 약한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옛날 우리 기억들을 다 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여당과 야당 내부가 꽤 이제 시끄러운 국면은 또 갈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장동욱 대표 이번에 있을 때는 좀 조용했는데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분란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연욱 의원과 함께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자주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